미조는 챗봇인데요. 그래서 여기 챗봇 링크로 들어오셔서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혹시 노트북으로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QR코드 한번 찍어주시고요. 혹시 핸드폰으로만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네임 칸에 선생님들 닉네임이나 아니면 실명 입력하셔도 되니까요. 입력하셔서 한번 들어와 주시겠어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고 채팅창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셨으면 혹시 채팅창에 1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유, 엄마 우유 해줄게. 애준이, 이제 그만. 맞아? 이거 안 맞아? 소리 많이 주는 거.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 지금 막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네임란에 선생님들 성함이나 아니면 닉네임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미조에 딱 들어가면 미조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혹시 제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신수민 선생님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우리 미조가 친절히 대답을 해줄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제가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팀을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네, 저는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고요. 용신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가정과 교사 신수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 저의 나이를 한번 미조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미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려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나이는 비밀이라고 말해라고 미조한테 명령을 해두어서 그렇게 미조가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미조를 잠깐 아주 조금 체험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어떻게 요즘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미조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스노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신규 시절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선생님 기술 과정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제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이 보통 특징이 착한데 착해요. 그러니까 착해요. 그래서 되게 착하지만 공부에 큰 뜻은 없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뭔가 민원도 많이 없고, 아이들도 그냥 너무너무 선생님들에게 호의적이지만 수업 시간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앉아요. 자지는 않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적으라니까 적어야지. 이런 아이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착하지만 공부에는 큰 뜻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신규 시절에 되게 당황을 했었고, 신규 시절 때 제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한창 이제 줌이랑 이런 뭐 이학습터 이런 에듀테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집중을 할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아이들 활동을 시킬 때 정말 가장 조용했던 시간이 태블릿 PC를 쓰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보며, 이런 아이들을 보며, 아, 얘네들 디지털 원주민이었지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에듀테크를 활용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마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이제 패들렛을 먼저 시작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띵커벨. 저는 띵커벨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띵커벨로 퀴즈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띵커벨의 보드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랑 토의 토론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하이러닝을 많이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작년이랑 올해는 하이러닝까지 열심히 활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챗 GPT가 많이 막 활성화가 되고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도 챗 GPT처럼 아이들이랑 챗봇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면서 찾다가 미조라는 챗봇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발음이 얘가 프랑스에서 왔나? 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냥 미조 얘기는 하지만 사실 미주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그냥 미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조는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챗GPT 같은 챗봇인데요. 교사의 교과 수업 주제에 따라서 챗봇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급별로 세션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서요. 그 학급 아이들끼리의 QR코드를 따로 만들 수가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들께서 그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을 실명으로 입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션 안에서 학생들의 모든 대화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에듀테크 도구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면 제가 그냥 챗GPT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아까 노래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중학교 1학년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온전히 믿기가 힘들어서 이 미조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조는 제가 사용해보고 나니까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요. 일단 학습 내용이 매우 많을 때, 그리고 학생 주도 수업을 운영하고 싶을 때,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해줄 수 없을 때,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을 때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사례별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수업 내용이 너무 많은 6대 영양소를 가르칠 때,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 수업 주제가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한 명 한 명 이제 아이디어를 피드백해주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닐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요. 다른 교과에서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수업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조로 학생들이 정보 탐색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수행평가까지 진행을 작년에 한번 해보았는데요. 일단 영양소는 영양소 노래를 순호로 만드는 활동을 했었고요. 식생활 문제를 챗봇으로 분석을 하고 영양신문을 만드는 수행평가를 진행했고요. 어, 발명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미조 챗봇으로 하고 이제 자기의 발명품을 캔바로 PPT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수행평가까지 연장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조로 수업하는 방법과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건 제가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예시일 뿐 선생님들께서는 더 많은 능력을 활용하셔서 더 멋있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학습지에 미리 적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학생들은 그러면 제가 적어둔 질문의 답을 챗봇을 활용해서 찾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착하다고 했잖아요. 착하지만
머리가 비상하지는 못해서 학습지를 채우다가 이제 질문이 생기면 그건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다가 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도 사실 미조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해서 선생님 이 단어 뜻이 뭐예요? 이런 질문은 저한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는 대답은 미조한테 물어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지를 채우다가 새롭게 생긴 궁금증도 챗봇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조우를 만들 때는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미조우와 학생의 역할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학생들에게 링크를 보내기 전에 교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때 세세한 제가 직접 학생의 그 눈높이가 되어서 채팅을 쳐보면서 세부적인 명령을 추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썸네일이나 미조의 이름을 정해주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아까 선생님들이랑 제가 했던 미조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왼쪽에 instructions 해서 제목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AI instructions 해서 AI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을 설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역할로 신수민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AI, 너의 역할은 신수민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이야. 이렇게 딱 역할을 제안을 해주는 거고요. 수업 주제를 교사가 딱 정해버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내가 알려주는 내용만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 돼. 학생들이 새 학기에 신수민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멘트를 남겼고요. 이제 밑에 쪽에 내려보시면은 학생들의 학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7학년으로 하거나 착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학년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사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AI가 그림을 직접 생성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수달이라 저는 여기에다가 똑똑하게 생긴 수달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귀여운 수달 그림을 직접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의 이름을 설정한 경우고요. 이제 아래쪽에 사실은 이렇게 more options에서 닫혀 있어요. more options하고 닫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열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세세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열어볼게요. 그럼 이제 웰컴 메시지 선생님들께서 딱 미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기가미니가 선생님들을 환영하는 멘트를 날려줬는데요. 그 멘트도 직접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하시면 알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룰스가 세세한 명령사항을 입력하는 곳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한국어로 대화한다라는 조건을 걸어줬고요. 제가 선생님들께서 과목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라. 학교랑 근무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라. 야구팀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라.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 나이를 물어봤을 때 비밀이라고 우리 기가민이가 얘기를 해주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수민 선생님에 대한 다른 정보를 물어보면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해.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미조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저에 대한 정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LG 트윈스가 어떤 팀이야? 라고 물어보면 팀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도록 아래 조건을 추가적으로 달아주었고요. 칭찬을 해달라고 그러면 칭찬해줘 라고 하면 제가 뭐 이 말을 꼭 넣어서 칭찬해 라고 하면 미조가 실제로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데요. 제가 아까 사실 조금 긴장해서 칭찬해줘 라고 보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걸 깜빡해서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칭찬해줘 라고 보내면 오늘도 고생했다 라는 말을 제가 꼭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멘트를 넣어서 칭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요, 목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어서요, 여기에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목소리로 읽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때는 한 명이 목소리를 틀기 시작하면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너도 나도 목소리를 다 틀기 때문에 이 기능은 굳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저희가 잠깐 살펴봤으니까 제가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총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예시는요, 내용이 아까 너무 많았던, 수업 내용이 너무 많았던 수업의 경우에는, 어, 이건 제가 영어로 쓴 건 아니고요. 저는 한글로 입력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글로 입력을 하면 알아서 영어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너는 AI에게, 너는 영양소 전문가야.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이고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에게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이런 식으로 제가 AI 인스트럭션스를 입력해 준 예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룰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건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요, 요 표시는 뭐냐면요. 약간 문단을 끊는 느낌이에요. AI, 미조한테 명령을 할 때, 약간 다음 문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끔 챗봇을 들어가게 되면 꼭 끝말잇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국룰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영양소와 관계없는 대화는 단호히 거절하고 라는 멘트를 넣어두면 학생들이 다른 소리를 하면 이제 미조가 단호히 거절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투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조한테 명령을 쭉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한 미조로는 어떤 수업을 진행했냐면요. 이렇게 제가 그냥 학습지에 빈칸만 뚫어서 주는 경우로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문제 1번을 풀기 위해서 단백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니? 라는 질문을 하면 미조가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또 학생들이 3번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단백질은 열량을 얼마나 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미조가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 라는 정보를 주게 되고 학생들이 학습지를 채우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학생 입장에서 레벨 1입니다. 가장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르게 조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주제를 탐구해야 될 때 쓴 미조인데요. 학생들이 일단 중학교 1학년임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하지만 공부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수준을 좀 정해줘야 미조가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준 거고요. 현재 어떤 걸 조사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명령을 해주고요. 학생들이 조사하는 식생활 문제점에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AI 인스트럭션스에서는 알려주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세한 상황들을 룰스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룰스에 입력했던 곳인데요.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적어 놓은 것을 한번 봐주시면 학생들이 청소년의 카페인 권장 섭취량을 물어보면 미조가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자꾸 100mg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은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mg 말고 이렇게 대답해라고 설정을 해 두었더니 우리 미조가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원한 대로 대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시까지 같이 알려주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조금 도와주는 그러한 수업을 잘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설계한 수업은 학생 입장에서 레벨 2입니다. 조금 더 길고 넓은 서술형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건데요. 아까는 단답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수준의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조한테 물어보면 미조가 뭐 샬라샬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학생들이 자기 언어로 요약해서 적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고요. 학생들별로 주제별로 추가적인 심화 질문을 제가 다 제공을 했었어요. 다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너무 획일화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맡기면 질문이 너무 수준이 수준이 어, 낮게 나와서 제가 그냥 질문을 제공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개인 탐구는요, 학생들이 영양소부터 쭉 미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조에게 조금 더 유의미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 탐구 부분에서 자기가 정말 궁금했던 것을 작성해 보면서 미조와 대화를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제가 유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결과물을 제가 보여드리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매우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친구는 무리한 다이어트와 섭식 장애라는 주제를 선택해서요. 이렇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결 방안, 이런 거를 다 미조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부분이고요. 제가 제시했던 주제별 추가 탐구 부분도 비만의 기준, 뭐 섭식장애의 종류와 뜻, 섭식장애와 관련된 신조어의 뜻, 프랑스에서 왔지만 이 뜻을 먹토와 뼈말라 인간 프로아나 등등의 용어의 뜻을 자세하게 알려줘서 저도 이건 살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개인 탐구 부분도 학생이 원하는 질문을 직접 해서 미조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적은 사례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학생 입장 레벨 3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냥 미조는 거들 뿐, 그냥 이 학습지를 채워라. 이번엔 질문을 주지 않았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해야 되는 미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발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때도 AI 인스트럭션스에는 너는 학생들의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는 파트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는 발명가고 스캠퍼라는 기법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스캠퍼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만 제가 간단하게 알려줬고요. 이제 룰스에 마찬가지로 심화적이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이다. 라는 내용을 꼭 넣어줬고요. 스캠퍼 기법, 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라. 하고 이제 또 이 문단을 끊는 표시를 해주면서 체크사항 이런 것들 잘 체크해라 하고 여기 맨 밑에 쪽에 슬래시 체크사항은요 이제 체크사항이 끝났다라는 표시입니다. 눈으로 샤라락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 학생들이 채우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학생들이 정말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미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학교는, 에듀테크 도구를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요, 미조를 이제 전체 선생님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두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뉴 세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션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새로운 세션을 생성을 할 때 여기에서 이거 개별화 설정에서 학생들의 반별 수준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 학생들은 조금 어휘력이 부족해 그러면 학년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서는 인사말도 바꿀 수가 있어서요. 만약에 1학년 4반이면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친구들 이렇게 학생들의 반에 맞춰서 설정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을 많이 치는 반에서는 여기 룰스에 장난을 많이 치는 반에서는 관련 없는 거엔 대답하지 마 라는 말을 꼭 넣었고요. 이런 제재를 걸어주지 않아도 차분하게 수업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제재를 걸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뉴 세션을 생성하게 되면 여기에 그냥 뉴 세션이라고 영어로 뜨는데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0반 이렇게 바꿔주면 이 세션 안에는 1학년 10반 아이들이 쫙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한 것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슬아의 첫 번째 속눈썹 이런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름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뭘 발명할까라고 물어보니까 미조가
어떤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은지 생각해 봐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가방이 무거운 게 불편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자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친구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했을까요? 희연이? 무엇을 발명할까? 보통 사람들이 뭐가 불편할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지 미조가 얘기를 직접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로 학습지를 작성을 하는 것까지 이어갔습니다. 이제 살짝 조그만 팁을 몇 개 드리자면요. 일단, 사실 만들기가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좀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시간도 좀 걸리고, 테스트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검색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챗봇이라고 한글로 검색하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챗봇이 있어요. 그래서 장영실과의 인터뷰, 뭐 베토벤과의 가상 인터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선생님들도 계셔서요. 꼭 검색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어서요. 진행 상황을 저장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안함으로 설정해야 제대로 보인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번역을 한국어로 하게 되면 얘가 외국에서 와서 그런지 자꾸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사이트를 번역하지 않음으로 해야지 제대로 글자가 보인다는 그러한 약간 애로사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미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미조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다른 과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요. 일단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개요 만들기라는 기능으로 활용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주제를 입력을 하면 이 친구가 개요를 만들어주는 거여서 막 떡볶이, 뭐 떡볶이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막 떡볶이의 종류, 떡볶이의 유래 이런 걸 넣으면 어때? 하고 미조가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만드신 건데요.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영작을 도와주는 걸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로 막 나는 용인에 살고 있는 여학생이야를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보면 그 수정사항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셨더라고요. 절대 영작은 해주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영작은 안 해주고 그리고 그냥 틀린 사항만 수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저장하는 방법은요. 제가 일단 미조에서 학생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보냈던 링크로 제가 들어가서 오늘 조금 렉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신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션에 들어가서 미조랑 대화를 하다가요. 이제 이 대화를 저장하고 싶다. 진행을 이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학생들이 그냥 링크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여기 오른쪽 위에 나가기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학생들이 나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Save for Later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클릭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링크가 떠요. 이 링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진행 상황을 이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희 학교는 학생들 1인 1 태블릿이라 요거 복사해서 너네 메모장에 넣어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메모장에 붙여넣고 다시 들어가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활동하려면 사실 유료가 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료 버전이면 하루에
50명만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학생들이 한 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50명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중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하루에 50명이면 그쵸. 조금 힘들겠죠. 약간 2인 1조로 진행을 하면 그래도 두 반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수능은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노는 학생들이랑 같이, 학생들이랑 노래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그 영양소에 대한 가사를, 영양소에 대한 가사를 막 모아가지고 미조한테 가사를 만들어줘. 그래서 같이 넣어서 만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살짝, 살짝 들어볼까요? 이 학생들이 무기질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주는 뼈와 자의 건강 신경과 근육 기능 돕는 힘 혈의 근육까지 챙기는 다양한 측면 필수적이야 철이 부족하면 빈혈 찾아오고 산소 부족해 기운이 잃어가 빈혈 막으려면 철을 챙겨야 해 달걀 노른자 다시마 미역 속에 있어 웃기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노래를 만들면서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저희 학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양소 노래를 쭉 모아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동료평가 진행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수노는 굉장히 사실 미조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어, 시간상 아주 빠르게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를 활용할 때는요, 일단 저는 단원을 도입할 때 의미 있고 재미있게 시작하고 싶을 때 스노우를 활용해서 노래를 만드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학생주도 수업을 운영하고 싶을 때 스노우를 활용하고요. 마지막 단원 마무리할 때 이제 학생들이 배운 내용들을 넣어서 재미있게 복습하기 위해서 스노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둠별로 노래 주제를 하나씩 정할 수 있게 해서요. 이 노래와 관련돼서 가사에 꼭 넣어야 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줍니다. 정해주면 학생들이 이 내용들을 찾아서 이제 미조한테 보내주고 이걸로 가사 만들어줘 해서 가사를 만들어서요. 학생들이 그 순호하게 입력을 하면은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저는 40분이 좀 길다, 어떻게 다 채우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길어서, 아니, 짧아서 마음이 조급해요. 네, 요 화면인데요. 스노우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크리에이트라는 화면이 뜨거든요. 크리에이트라는 화면이 떠서, 이제 그쪽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심플이 있고 커스텀이 있어요. 그래서 심플은 그냥 어떤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커스텀은 직접 가사를 써주면 이렇게 음악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처음 들려드렸던 노래가 이렇게 그냥 이런 노래 이렇게 만들어줘 명령을 하면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스노우의 노래를 만들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대충 써보면요. 오늘 저의 연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노래라고 하고 노래 분위기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빠른 템포의 발라드, 남자 목소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입력해서 아래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오른쪽에 바로 노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만들 수 있지만 하루에 한 3곡에서 5곡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유료 계정이 아니어도 3곡에서 5곡 정도 자동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자동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입력해도 알아서 제목까지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줬고요. 이 가사도 매우 서정적이죠. 당신의 시간 내게 빌려줘서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가 완성되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 내게 빌려줘서 이 작은 꿈을 함께 나눠줘서 네, 이런 식으로 노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여서요. 저는 수업을 도입할 때는 학생들에게 내용을 살짝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도레미 마켓 그거를 활용해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빠르게 들려주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업 마무리를 할 때는 학생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어느 조가 가장 잘 만들었나 동료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복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조와 순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40분에 너무 많은 내용을 준비했나 봐요. 뭔가 순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순호 강의를 위해 들어오신 선생님들께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스승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또 그 출석 체크 할 건데요. 그 사이 혹시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출첵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링크 드릴게요. 네, 이제 오셔서 종료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 사이에 질문 좀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